안녕하세요. SNS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영상으로 돌아온 이성미 대리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이름부터 문제풀이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합격자가 풀어주는 초단기 완성 SNS 광고 마케터 1급. 이론 설명만 하면 좀 이해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각각 그 이론에 맞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자격증 실제로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못 믿으실까봐 합격 확인서까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시험 일정입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간 자체가 어디 방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그 공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증을 필요한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곧 있을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격증 공부 미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제 기준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SNS 이해의 소셜미디어 이해, 소셜미디어의 종류, 소셜마케팅의 주요 전략,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유형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는 SNS 광고 마케팅 중에서도 메타 for 비즈니스라고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기타 SNS 매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제 기준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개당 1.25점 정도라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하기 때문에 문제로는 56개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제 기준에 맞는 과목마다 하나씩 이론을 설명해드리고 그 이론에 맞는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에서의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 간접적, 일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이고요. 주요 매체로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5개 광고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에서의 큰 간판형의 광고도 매스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가상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아이디어, 관심사 등을 전달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매체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이 있는데요. 지하철 5개 광고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상세하게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도달의 보편성입니다. 매스미디어는 대량으로 생산된 정보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도달하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접근 가능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운영되는 반면에 소셜미디어는 거의 무료로 누구나 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나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에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정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속성, 매스미디어에서 정보가 배포되면 변경이 많이 어렵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통해서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스튜디오다 보니까 조금 덥네요.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샘플 문제 중에 하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보다 사용자에게 도달 범위가 작다? 이론상으로는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보다 사용자에게 도달 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사회로 더 거듭할수록 소셜미디어가 더 도달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도달 범위 기준으로 보면 매스미디어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일방향적 소통이지만 소셜미디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맞죠? 소셜미디어는 블로깅과 퍼블리싱 네트워크도 포함하죠. 소셜미디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플랫폼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틱톡이라는 게 없었는데 틱톡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가 매스미디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사회적 관계, 정보의 공유, 인맥 형성, 대량의 메시지 전달. 소셜미디어에 근접한 것은 사회적 관계,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인맥 형성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량의 메시지 전달은 오히려 매스미디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의 발전 과정 및 역사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시작과 기초 형태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 쉬플리가 2004년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미디어에 대해 발표하며 이게 소셜미디어 자체가 개념화되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특성을 토대로 온라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온라인에서 친구 찾기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게 친구 찾기, 친구랑 채팅하기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전 배경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그리고 인터넷의 대중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웹 2.0의 특성이 소셜미디어 발전과 확산을 가속화하였고 지금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블록체인, NFT 등으로 웹 3.0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 2월 4일에 개설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2021년에 소셜 테크놀로지 회사인 메타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메타버스에 집중하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소셜미디어이고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요거 오타가 있네요. 10억 명이 넘는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고 요새는 유튜브 쇼츠로 인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이 양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왓츠앱인데요. 국내 카카오톡과 유사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입니다. 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친구와 소식을 공유하거나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원래는 이게 인스턴트 카메라 플러스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손쉽게 전송한다는 의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 라이브와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가 막 보이고 있죠. 틱톡입니다. 중국에서 2016년에 출시된 글로벌 숏폼 플랫폼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함께 틱톡 챌린지 영상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그 숏폼 영상이 많이 공유되는데 일조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채널입니다. 국내 최대 메시징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쓰고 계시죠? 네, 포스트, 톡 채널 등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주로 동호회 스터디와 같이 주제별 그룹 멤버와 밴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폐쇄적인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들과 공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 중 짧은 포맷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중국 기업이 만든 것은 바로 이 중에서 틱톡이겠죠? 네, 간단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맞는 매체는 무엇인가?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 언어로 시작한 서비스이다. 15초에서 3분 길이의 숏폼 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 음악과 결합된 챌린지에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로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바로 정답은 틱톡이죠. 이 틱톡이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 국내 음악에서도 약간 틱톡형 음악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챌린지에 최적화된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티스트가 누군지 몰라도 이 음악은 안다. 이런 음악 많으시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는 그 농협 밈을 활용한 뭐냐? 안녕하세요. 있잖아, 너무 예쁘네. 이런 그런 음악 있죠? 이런 것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1번 네이버 밴드, 2번 카카오 스토리, 소셜 다이닝, 링크드인. 이 중에서 소셜 다이닝이겠죠? 소셜 다이닝은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는 일종의 뭐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익숙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M,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브랜드의 가치 혹은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마케팅을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5가지 핵심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마케팅의 목표에 맞게 활용할 소셜 미디어 채널과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겁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구매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 아니면 우리 채널, 뭐 인스타그램 채널에 많이 들어오도록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맞는 채널과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닝 앤 퍼블리싱입니다. 컨텐츠를 기획하고 퍼블리싱 일정을 계획하는 건데요. 초안을 작성을 해서 그 채널에 언제 업로드를 할지 그 기획안을 구성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리스닝 앤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요거는 소셜미디어 채널 사용자 고객들이 컨텐츠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분석과 리포팅입니다. 컨텐츠의 타겟, 도달 범위와 참여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다음은 광고입니다. 이런 오가닉한 도달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료 광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5가지 핵심 요소는 전략, 플래닝 앤 퍼블리싱, 리스닝 앤 인게이지먼트, 분석과 리포팅, 광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가이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타겟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조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판다고 해서 우유를 판매하는 모든 경쟁사들이 경쟁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포지셔닝에 맞는 경쟁사를 정하고 그 경쟁사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에 적합한 성과 지표와 KPI를 설정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목표를 KPI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튜브가 맞는지, 인스타그램이 맞는지, 페이스북이 맞는지 선택하는 거겠죠? 초반에는 모든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좀 더 확장을 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컨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을 하고요. 고객들의 반응과 생각을 다른 팀과 공유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 가이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M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O, 소셜미디어 옵티미제이션, 소셜미디어 최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왜 최적화해야 되고 최적화가 뭔데?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고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리해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오가닉 트래픽 유입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유입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최적화될 경우에는 검색 최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종의 검색 엔진 마케팅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 그 플랫폼 자체가 최적화되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에서든 네이버에서든 검색을 하면 그 플랫폼 채널 자체가 최적화돼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셜미디어 최적화 어떻게 해야 되는데 5가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가능성을 높여라. 태깅과 북마킹을 쉽게 하라. 사용자의 페이지로 들어오는 링크에게 보상을 하라. 사용자의 컨텐츠가 돌아다니게 하라. 메시업을 유도하라. 이렇게 5가지를 봤을 때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추가 행동, 추가 액션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채널을 봤을 때 링크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태깅과 북마킹을 쉽게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런 액션 자체도 유도하지만 액션을 통한 브랜딩, 인지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마케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마케팅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마케팅. 그럼 답은 4번이겠죠. 하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 마케팅, 그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마케팅이고요. 페이드 애드 마케팅, 유료 광고 마케팅이고, 컨텐츠 마케팅은 컨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EO는 서치 엔진 옵티미제이션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할 수 있죠. 그 다음 새로운 고객 확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색 SEO 최적화도 되고요. 마케팅 비용 절감? 요거는 아니죠. 마케팅 전략도 어쨌든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소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비용은 좀 상관없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도입과 관련해서 부정적 피드백의 폐해가 걱정될 시 생각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대응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입니다. 딱 봤을 때 감정, 평가, 대응, 보고 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감정은 어떤 그 피드백에 관련돼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평가하는 그 일련의 작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피드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은 그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고, 보고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마케팅에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핵심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고객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은 1번 페르소나, 세그먼트, 프로모션, 포지셔닝 중에 답은 1번입니다. 페르소나,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된 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번 보시면, 세그먼트는 우리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그 타겟을 좀 분류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고객들을 분류화하는 작업을 세그먼트라고 하고, 그 세그먼트에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30대 직장인 여성, 뭐 서울에서 자취 중인, 이렇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하나의 페르소나, 가상의 인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이성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자취를 한 지 몇 년 차가 된 20, 30대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페르소나라고 보면 되고요. 프로모션은 어떤 이벤트, 할인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를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뭐 프리미엄 이미지의 브랜드로, 아니면 조금 저렴한 중저가형 이미지로 포지셔닝 하느냐, 이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소셜미디어 유형을 선택하는 챕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셜미디어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인 컨텐츠인데요. 요거를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뭐 영업시간이나 공지사항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 있죠. 이런 걸 뭐 인포그래픽, 그래픽을 입힌
뭐 디자인, 그리고 뭐 도표나 통계 자료 같은 걸 시각화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표현한 것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쇼폼입니다.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컨텐츠로 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이로그입니다. 동영상과 기록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게시하는 거고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컨텐츠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카드뉴스입니다. 이미지, 텍스트를 슬라이드 형태로 여러 장 컨텐츠로 게재를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스와이프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카드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참여형 컨텐츠인데요. 참여를 유도하는 컨텐츠로 뭐 지인 태그, 공유 장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벚꽃놀이 갈 사람, 뭐 골뱅이, 뭐 지인 태그 고고, 이런 식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컨텐츠를 참여형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이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동영상과 기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했던 영상 컨텐츠 형태의 하나이고, 영국 BBC 방송 비디오 네이션이라는 시리즈물에서 시초가 되었다. 나머지는 부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디지털 놀이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디지털 유행 코드를 뜻하는 단어이며 한국어로 짤방이라고 불리는 단어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밈이죠. 무슨 밈이 돌고 있다, 밈에서 유래되었다, 밈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짤방을 불리는 단어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참여가 많고 반응이 뜨거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거 쭉 넘겨서 어떤 밈이 요새 많이 반응이 좋은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음 중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소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에 설문 스티커를 활용해서 반응을 이끌어낸다. 좋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충성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 이것도 좋죠. 요새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그 홈쇼핑처럼 직접 옷을 입어보고 바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죠. 피드와 스토리, 릴스 등 이미지와 동영상에 제품 태그를 삽입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인스타 샵스를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할인이 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태그를 활용하면 좋겠죠.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서 DM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참여를 유도한다. 요거는 적합한 소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DM을 유도해야지 DM을 계속적으로 보내면 오히려 브랜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통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거는 좀 적합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강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정보와 컨텐츠의 절대적인 양은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높습니다.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그 영상이나 영상에 대한 길이 자체가 짧기도 하고 이미지를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유튜브 자체는 영상만 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체도 롱폼의 형태가 많아서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 정보 전달은 페이스북보다 유튜브가 더 좋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더 좋겠죠. 할인 프로모션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제품 태그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에서도 이런 기능 자체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 더 좋다고 이론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SNS 광고 마케터 자체가 SNS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답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매체별로 그 발전되는 기능 자체, 추가되는 기능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에는 네이버 밴드가 적합하겠죠.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을 하기에는 유튜브가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수익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운영 시 권장하는 전략이 아닌 것은? 자, 타깃 오디언스가 즐겨 검색하는 단어를 이용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활용한다. 맞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을 인플루언서가 리그램하여 포스팅한다. 공식 채널 운영 시에는 프로모션 내용을 공식 채널에서 포스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와 협업 시 브랜디드 컨텐츠 기능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트렌디한 컨텐츠로 타깃에게 노출한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운영 시 권장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좀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기업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인스타그램의 경우 브랜드 컨셉을 보여주는 계정과 인플루언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뷰 컨텐츠를 블로거들과 협력하여 제작 및 배포를 한다. 맞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리소스 관리를 위해 최근 유행하는 틱톡 매체에만 관리를 집중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초반에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매체에 집중하는 건 맞지만 그 매체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매체 그 이상의 다른 매체로 좀 확장하여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에 협력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더 좋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단어와 세계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코로나 이후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분야에 알맞는 용어는 무엇인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verse에서 메타버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1강에서 이론과 문제풀이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문제는 풀자마자 너무 쉬운데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는 약간 애매한데 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SNS라는 이론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